안녕하십니까. 추억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름살까지도 책임을 질라 하는데 주름살은 제가 책임을 지겠어요. 이건 이승현 씨를 봐야 주름살의 표지입니다. 뭐? 아니, 안주환 씨. 자, 머리가 어떻게. 안주환 씨. 어머, 자, 만두 같아, 만두. 만두래. 만두. 보세요. 어우, 잘생겨. 뭐야?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좀 진지해지는데? 무슨 소리예요? 진짜. 아니, 사람이 이것은 성우인가 배우인가? 빨리 진행하세요, 빨리. 좀 더 좋다. 우리가 웃음 얘기로 문을 열었는데 그래서 제가 본격 토크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한 유머 하나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 아버지가 수능날 아침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네. 수능날 아침에. 아들아, 그동안 공부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오늘 결과가 어떻게 벌어지든 간에 난 너를 사랑한다. 야, 감동이다. 그때 아들이 단문을 보냈어요. 예. 아빠 정말 감사해요. 오, 저도 사랑해요. 아빠 근데 저 고2예요. 하필. 오랜만에 보는 문자가. 야, 이거 웃겼다. 근데 너무 홍해걸 씨가 크게 웃으셔가지고 예. 역시 아재 개그에 가장 크게 반응을 이제 알았어. 아,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는데.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자, 해서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평가, 일명 수능이 벌써 사흘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매년 이맘때면 전국의 고3 수험생들은 물론이고 온 나라가 비상사태에 접어들게 되는데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요. 이겁니다. 자, 보시죠. 연기. 야, 이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거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어서 와. 수능은 처음이지? 역시 아재. 네. 사실 이게 편의상 수능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저하고 해걸 씨는 그 형님하고 저하고는 학력고사 세대잖아요. 그렇습니다. 학력고사 네. 세대. 예. 그때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학력고사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그래서 뭐 점수가 전교 있고. 1등으로서는 그죠? 전국 상위 1% 이런 거죠? 아니 뭐 그런 거보다 아무튼 근데 저 때는 가외 안 하고 저 시험 하나로 다 끝났습니다. 네. 오히려 좀 속 시원했어요. 맞아요. 네. 과외가 금지됐던 시기였어요. 네. 그래도 몰래바이트라고 해서 많이들 하는 집들도 있었는데 어우, 저희 정말 양심의 손을 얹고 예. 네. 진짜 방송 다 보시는데 저는 100% 아내분의 이름을 아내분은 이름을 걸고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어요. 본인의 이름을 걸고. 아니 안 했다니까요. 못했어요. 하면 처벌받았다니까. 아,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안지현 씨는 그러면 몰래바이트를 했음에도 그러게. 불구하고 네. 성적이. 저는 했었어요. 그래요? 왜 과외가 금지돼 있었는데 네. 그 옆집에 있는 형이 있었어요. 가르쳐 줬어요. 그 집에 이제 가서 몰래 그 집에 자전거를 타러 가서 그 형하고 놀다 오라는 명목으로 책보따리를 이렇게 싸가지고 가요. 그건. 그래서 이제 그 집 가가지고 진짜 배웠어요. 놀았어요 진짜. 근데 이게 저희 때 이 압박감하고 지금 수험생은 좀 다를 거예요. 왜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뭐 정시 또 수시 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 오직 요거 한 시험으로 그냥 1등부터 뭐 한 80만 명까지 쫙 서열이. 또 그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하시면 안 잔인하죠. 돼요. 잔인했어요. 1등부터 80만 명까지. 1등부터래. 80만 아니, 명까지. 그러니까 그 순위가 그냥 쭉쭉쭉쭉 발표가 됐다니까. 아니, 진짜 얼마나 발표. 떨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쵸.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네. 대학이 있고 여기서부터 그치.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대학이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있었죠. 대학 가려면 체력도 필수. 무슨 얘기인지 차차 밝혀드리고요. 약골이 없던 80년대 학력고사, 대학 입시 만점자의 비결,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뭐 이런 거. 그럼 이게 그리고 막 7시간씩 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러게요. 그리고 전 TV 프로그램도 많이 봤어요. 맞아요. 그럼 안 지키면 왠지 찜찜한 수능 속설이라는 것도 오늘 좀 밝혀볼 테고요. 찰싹 붙으려면 엿. 맞아. 잘 보려면 가을. 그랬죠. 그리고 요 당시는 또 포크도 있었는데. 찍으라고. 네, 잘 찍으라고. 잘 풀라고 두루마리. 두루마리도 있었고. 똑같네. 네, 시대별로 달라진 수능 선물에도 이게 변천사가 있을 만큼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시가 시작된 게요. 저도 몰랐는데 조사해 보니까 1954년이라 그래요. 네, 이후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이게 참 많이 바뀌었어요. 나타나고 사라져간 수많은 제도들이 있었고 그중 학력고사가 막 시작되던 1981년도에는 웃지 못할 난감한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기도 했었대요. 1981년 예비고사와 학력고사의 과도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가 이제 선지원 후시험 문제점이 기사로 나왔거든요. 치열한 눈치 작전을 편 바람에 엉뚱한 성적의 수험생이 합격하게 되는 해프닝이 나왔다. 맞아. 예. 예시 성적 184점짜리가 이 짤이라고 표현을 했네. 184점짜리가 못 나왔다는 얘기네요. 몇 점짜리야 너? 184점짜리가 서울대 법대 지원 모집 인원보다 응시자가 20여 명이 미달하는 바람에 그래, 미달.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서울대 법대인데? 야. 서울대 법대인데 184점.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인데 합격을 한 거지, 서울대. 184점이면 저도 기억하는데 거의 전교 꼴찌 수준. 전교 꼴찌 수준이에요. 저건 정말 눈치 작전이라는 완전 게 있어야 되고. 인생을 그 본 거네. 눈치 작전이 뭐였는지 잠시 후에 제가 좀 네. 알려드릴게요. 면접 교수들은 점수가 나쁘다고 이들을 불합격시킬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도저히 가르치기가 곤란한 이들을 합격시킨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이냐는 문제는 있다고 걱정을 했다. 그 당시에 그 서울 법대가 카트라인이 몇 점 정도였죠? 일단 300점 위로 가야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184점짜리 학생이 붙은 게 그 학생만 붙은 게 아니라 3명이 더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 참, 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은 눈치 작전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죠? 눈치 작전 많았죠. 네. 눈치 작전 많았어요.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때는 사실 휴대전화가 보급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전기를 샀어요. 워키토키면 워키토키 워키토키를. 같은 거, 무전기 같은 것도 사는데 무전기도 이게 거리에 따라서 안 되거든. 그럼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대 나눠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다방에 들어가요. 네. 이쪽에서 공중전화를 걸고 이쪽 다방에다 전화를 해주면 이쪽 다방에서 이쪽 다방으로 얘기를 해주면 다들 찢어져서 있으면서 이제 여기다 이거 막 눈치 작전을 보고 있을 때였죠. 올해 대학을 지망한 수험생들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주사님이 던졌어. 서울대학교의 전체 저렇게 나왔어. 경쟁률은 맞아. 지난해에는 1.45대 1이었는데 1.63대 1로 약간 높아졌습니다. 눈치 작전을 예상한 각 대학에서 마련한 원서 접수 상황판과 TV 모니터 앞에서는 보세요. 지금 정원 60명에 68명 지원했다. 이러면 이걸 써줘야 돼. 지금 68명 지원했다. 어머. 저거 다 옮겨가는 거야, 옮겨다니는 거. 접수 창구 앞에 주저앉은 많은 지원자들의 모습에서 대학에 가야 하는 절박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기도하시러 오셨네. 경쟁률이 좀 더 낮은 저 봐요, 다른 공중전화 박스가. 낮은 곳을. 지원자들의 긴 줄은 막바지 지원이 소신 있는 난리 나죠. 야 뒤에서 무슨 빨리 메뉴판도 아니고. 어느 과 미달 났어 미달 그럼 줄로 몰리는 거예요. 마감이 지난 시각에도 바뀌고 또 바뀝니다. 이 대학 저 대학을 돌아다니다 겨우 접수 마감 시간에 닿았지만 어느 학과를 지망해야 할지 아직도 걱정입니다. 아이고. 씁쓸해요. 사실은 저 때는 그래서 본인의 진로와는 가고 싶은 데는 전혀 상관없이 미달과로 진학을 해서 너 어디 나왔어? 나 도고동문학과. 너 원래 그쪽에 관심 있었니? 아니, 난 독일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랬던 사례도 정말 많았어요. 진짜로? 정말. 근데 당시에도 수험생들이 불안하면 안전하게 하향 지원을 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긴 한데, 이 무제한 지원이 가능했던 데다가 지금처럼 뭐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 뭐 여기에 합격한 학생들은 정말, 눈치 작전으로 합격한 학생들은 운이 좋았다. 진짜.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걱정이 입학을 하고도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수업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 억세게 운 좋은 입학생들 덕택에 이제 대학에서는 온갖 해프닝들이 속출했는데 그 기사가 또 나와 있습니다. 눈치 작전, 명문대학의 정원 미달, 저득점 수험생이 실력 있는 수험생의 축출 등으로 특징 지어진 올해의 전기대학 입시는 갖가지 풍성한 해프닝을 연출했다. 이들은 관악산에 노루가 뛰논다. 자, 이거 잘 보세요. 관악산에 노루가 뛰논다. 법대 교수, 너는 참하다 등을 영어로 해봐라. 이 면접 보면서 교수님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관악산에 노루가 뛰어다닌다.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 오케이. 관악 마운틴 노루 점핑. 그리고 법대 교수 해봐. 법대 교수를 영어로 뭐라 그랬더니, 오케이, I know. Teacher of 법대. 그리고 너는 참하다고 이거를 you need no energy. 웃으면 안 근데 되는데. 이걸 정말 지금 나처럼 태연하게 뻔뻔하게 했다 그래요. 예. 그럼 이참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노루가 뛰어논다 영어로 해보세요. 노루가 뛰어논다 영어로 해보세요. 비슷한 거야. 저 영문가 아닌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굉장히
배짱이 좋아요. 아, 근데 당당하고 얼마나 좋아요. 물론 이 학생들도 시험을 보고 정당하게 입학한 것이니 사실상 문제는 없었어요. 그렇죠. 네. 문제는 전혀 없었는데 당시 대입 시험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아서 생긴 해프닝이죠. 다만 이 해프닝 이후에 예. 대학마다 어떤 조항이 생겼냐면 수학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면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부랴부랴 만들었다는 후문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또. 아니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뭔가 이 제도를 조금 바꿨죠. 눈치 작전. 근데 눈치 작전이 되게 오래됐긴 오래 오래됐어요. 오래 갔어요. 그때는 사실은 네. 대학 시험을 볼 때 네. 힘도 봤어요. 힘도. 네. 아, 진짜? 힘을. 체력장이라는 게 있어요. 와. 그거 저는 그 너무 좋은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체력장을 봤었거든요. 맞아. 학교마다 달랐지만. 중학교. 그랬나? 그때 봤었는데 고입에. 대입에는 포함 안 됐어요. 아무튼 네. 대학 시험에 체력장이 포함됐던 때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저희는 당연한 거 아니야? 예, 라는. 당연하죠. 우리는 체력장이 있었기 때문에. 자, 저희가 이 체력장이라는 게 뭔지 이 증거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자,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시죠. 어제 마감한 91학년도 대학 입시 체력장 수급 예정자는 재학생 61만여 명, 재수생 33만 1천여 명, 검정고시 출신 8천여 명 등 모두 95만 1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체력장 시험을 봐서 저게 대학 입학 시험에 포함이 되는데 아 진짜 힘들고 먼저 34초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여자는 매달리기 남자는 턱걸이였거든요. 대입은 340점 가운데 20점으로 0.1점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입시의 현실을 생각하면은 결코 적은 점수가 아닙니다. 당시 이제 그 필기가 320점 만점이고 여기에 체력장 점수가 20점이 합해져서 340점 만점이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있어. 왜요? 자, 체력장 하면 다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이게 오래 달리기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오래 달리기가 형님이 85학번? 예. 저 87인데 85학번쯤 이전에 오래 달리기를 하다가 학생이 그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랬던 거 이게 같아요. 한여름에 하거든, 막. 맞아요. 하다가 뛰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있어서 오래 달리기가 없다가 어떤 애는 있다가 어떤 애는 없다가 뺐다 이게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하던 때였는데 이거를 오래 달리기를 해야 만점을 받는 학생들이 있어서 죽어라고 이걸 뛰다가 사망까지 하는 사례가 생겼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때 체력장 점수가 20점이나 되니까 안 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때 또 다른 게 있었잖아요. 체력장 말고도.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저 때는 아니었는데 몇 년 있다가 논술이라는 게 또 생겨서 아, 우리 했죠. 그거 한다고 또 우리 후배들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녹음한 80년대 후반까지 이제 과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지됐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은 교육방송, 그 테이프나 뭐. 교육방송을 녹음한 카세트 테이프를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만점 받은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학력고사 끝나면 만점 받은 사람 찾아가지고 막 인터뷰하거든. 취재진이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정말 난 부모님들하고 그 뉴스를 볼 때마다 꼭 어디를 가려고 앉아. 정말 짜증나거든. 정말. 정말 봐야 돼. 제가 어떻게 보면 들어봐. 걔가 하는 말이 정말 재수없는 거야. 저는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잠도 충분히 잤고요. 옛날에 4당 오락이라고 그죠? 4시간 자면 붙고 맞아. 5시간 자면 떨어진다라는 거 붙여놓고 막 공부하고 그랬었던 시절이 별거 있었어요. 많았죠. 그리고 이제 애한테도 그랬어요. 네. 얘나 공부가 전부는 아니야. 시험 때. 기말고사, 중간고사 볼 때도 저는 영화관을 꼭 데려갔어요. 그때만 영화관에 가면 영화가 텅텅 비니까. 네. 근데 나는 그래서 좋은 아빠인 줄 알았더니 우리 애가 커서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아빠는 이중인격자. 왜? 성적표 가져오는 날 표정이 다르대. 근데 그거는 못 속이겠더라고. 성적표 갖고 오는 날은. 그렇게 되죠. 아, 참. 아니 근데 사실 보면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봐도요. 꼭 어려운 환경에 처한 그 주인공이 등장하잖아요. 맞아. 이거 합격했는데 좋아할 수도 없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등록금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그잖아요. 네, 그 등록금 마련하려고 이거를 부모님한테 보여드려야 되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갈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요. 부잣집 딸이냐. 아니면 그전에 만났던 여자냐. 드라마 소재로. 다양한 드라마 소재인데 사실은 드라마 소재는 이랬지만 네. 당시에 70년대 이미 소 팔아서 대학 간다라고 이런 말이 나왔죠. 그래서 무골탑이다라는 맞아. 자, 등록금에 관련된 드라마가 좀 있었는데 이제 드라마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녹여냈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말도 안 돼. 그 대학을 가겠다고? 저봐, 저렇게. 오빠 가고 싶은 대학 따로 있잖아. 왜 그래? 장학금을 받아야 돼. 아 장학금. 시험 끝나자마자 공사판 일을 한다 해도
등록금을 댈 순 없어. 한동안 마음 잡고 사시나 했는데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네? 딱 형 등록금만 채. 아, 등록금으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이러니 장학금 받으려고 이제 다른 학교를 가겠다는 거죠. 어우. 어떻게 하신 거죠? 해서는 안 될 짓을. 동생이 이제 형 등록금 마련해 주려고. 이거 가져가. 이게 뭐야? 형우 형 갖다 줘. 그리고 오빠 며칠부터 할 거야. 무슨 일이야, 왜? 이제 오빠 갈게. 그리고 이제 자수하려고 도망가려는 거죠. 이제 등록금 어떡해. 마련해 주고. 네. 아유, 참. 짠하네요. 나는 정말 저거 보면 형이 없었던 게 정말 다행이야. 훔치지도 않았을 것이면서. 네. 아니, 형이 등록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네. 네. 정말 어떻게라도 했겠죠. 제가 뭐 원형어선이라도 탔겠죠. 배라도 타겠다 그러고 형한테 그거 해주겠죠. 근데 다행히 제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공부를 그만큼만 했어요. 이 바로 드라마 속의 이창훈 씨가 개천에서 용이 났다라는 그 표현이 이 드라마에 딱 나온 거예요. 네. 이 밖에도 항상 이맘때쯤 뭐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명문대 합격한 학생이나 또 장애를 극복하고 합격한 학생들 얘기가 꼭 나오기도 했었어요. 저는 네. 죄송하지만 저희 때는 개천에서 정말 용이 났어요. 제 의과대학 동기 가운데 봉화에서 온 애도 있고 네. 거창에서 올라온 애도 있는데 얼마나 충격이었냐면 처음 입학식 때 야 해거라 나는 여기 신호등을 처음 봐. 믿어지세요? 아니요? 진짜. 진짜? 그때 시골에서만 자라서 그다음에 서울로 올라온 거. 대단하죠. 그리고 제가 어떤 그 아픈 과거가 있냐면 그 전국 수석한 분이 계신데 근데 그분이 야 해거라 너 내 여동생 있는데 한번 사귀어 볼래 그러는 거예요. 아 그때 제가 이해했어 하는데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서 약간 완곡하게 거절했거든요. 얼굴도 안 보고? 그러니까 나중에 한 십몇 년 후에 그 여동생이 탤런트 저 송윤아 씨. 송윤아 씨 입장에서는 큰일 날 뻔하셨네요. 아니지. 잘 사시잖아요. 근데 저 때 어떤 진풍경이 있었냐면 조금 아까 등록금 얘기를 했잖아요. 마감 시간 때 학교를 막 뛰어다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등록금을 그때 그 시간까지 내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되거든요. 진짜요? 취소돼요. 등록 그 시간까지 못하면. 근데 이 돈 마련하는 것도 문제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막 마감 날까지 어떻게 마련을 해가지고 여기서 딱 했는데 은행 시간이 4시 정도 이제 마감하려고 뛰는 거죠. 줄 서 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봐줘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은행에서 딱 야박하게 돈이 그 시간 안으로 안 들어오면 합격 취소해요. 네. 그리고 저 때는 또 전기대 후기대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등록금 내던 시기도 완벽하게 달랐어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만장 학력고사 시대가 끝이 납니다. 네, 그다음 보다 체계적인 대입 시험 체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993년도 이때가 이제 수학 능력 시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이 첫 수능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아, 저희는 첫 수능 세대는 아니죠. 아니에요. 두 저희는. 번째 이제. 아니, 두 번째는 세 번째인가? 아니고 그냥 네 번째인가? 아무튼 둘 다 40 넘었죠? 네. 자, 당시 뉴스를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시험은 8월 한여름에 처음으로 치러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었습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는 느긋함도 있고 해서 이제까지 겨울에 치렀던 대학 입시 때와는 분위기부터 첫 달라요. 수능 관심이 두 번을 봤어요. 네. 1993년도. 여름, 겨울 이렇게 왔던 거 맞아요. 같아요. 드디어 그리고 1993년도. 그리고 200점 만점이었을 거예요. 네. 네, 200점 만점. 하나같이 활짝 깬 웃음이 가득합니다. 오늘은 춥지도 덥지도 않고 춥지도 덥지도 않고. 수험생들에겐 시험 치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처음 치러지는 듣기 평가 시험은 교육방송이 전국에 동시에 라디오로 생방송했습니다. 했네. 위로 방송을 안 하고. 저 카세트가 있었죠. 그때 방송이 안 됐어요. 철도의 처음에는. 운행이 중단되고 심지어 고사장 주변의 매미 소리가 방해될까 미리 살충제를 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아까 그 뉴스에서 나왔듯이 오늘은 덥지도 춥지도 않다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 네. 수능하면 수능 한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항상 학력고사 한파, 수능 한파. 네, 겨울에 보니까. 네. 근데 첫 수능이 여름에 치러졌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만약 이대로 굳어졌으면 수능 한파 뭐 이런 말들은 없어지고 지금 같은 무슨 수능의 이런 세태 같은 것들이 많이 그림이 좀 달라졌겠죠. 그러니까요. 사실 수능 날은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항상 선배들 이제 으쌰으쌰 해준다고 미리 체험 간다고 고등학교 네. 1학년, 2학년 후배들이 뭐 녹차 같은 거 타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가잖아. 녹차, 커피 이런 거 따뜻한 거 차 갖다 준비하고 또 플랜카드 이제 막 준비하고 가서 교과를 막 으쌰으쌰 이제 그런 거 아직도 막 기억나요. 근데 여름에 봤으니까. 저는 겨울이었죠. 겨울이었어요? 근데 두 번 봤을 때 여름 보고 겨울도 보고 그러지 않았나요? 저는 수능이 아니지. 안양고사죠. 죄송해요. 근데 이제 수능 날만 되면 추워지는 그런 약간 그게 현상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맞아. 그런 게 그럼 없어졌겠네요. 꼭 추웠는데 이게 계절이 겨울이어서 생겼던 재미있는 기사가 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기사를 한번 보시죠. 지난 13일 수능 시험일엔 입시 한파가 온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쾌적한 영상의 기온이었다. 재수를 한 아들도 그날 시험을 치렀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투고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시험을 끝낸 아들은 자기가 가스 스토브 설치된 바로 밑에서 그동안 쌓은 실력이 물거품이 됐다고 했어요. 예, 너무 뜨거워서 스토브를 꺼달라고 했더니 감독관은 열선 2줄 중 1줄만 꺼줬다고 한다. 우리 아이는 이미 희생이 되었지만 내년부터라도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수험생이 없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야. 예, 근데 이 스토브 밑에 앉아 있으면 잠 온다. 네. 열 받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자리를 어떻게 배치하느냐로 되게 다르죠. 그리고 또 맞아요. 여러분 중에는 수능 네. 속설, 뭐 난로 앞에 하지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중에 기억나는 게 뭐 있어요? 저는 딱 하나 있어요. 저기 수능날 수험표 이렇게 달고 가거든요. 그거 달고 갔을 때 이게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그래서 진짜 오핀으로 진짜 이렇게 하고요. 여기 구멍 나는 거에다가 뭐 덧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안 떨어지게. 그래요? 철통 보완했던. 저는 네. 그거 있어요. 그거. 그 먹는 거에 대한 그건 많잖아요. 엄마들도 그래서 반찬 안 해줘. 미역국 먹으면 바나나 먹으면 미끄러진다. 상추 먹으면 그렇죠. 좋은다. 그리고 또 그런 거. 죽 먹으면 죽 쓴다. 네. 계란 후라이도 반숙 먹으면 그럼 또 미끄러진다. 뭐야? 빵 먹으면 빵. 왜 반숙을 왜? 반숙 미끄러지잖아. 미끌미끌하잖아. 네, 그 요즘에 뜨는 거 있잖아요. 감 잘 잡아라. 감 잡아. 잘 잡아라. 이래서 단감을 그렇게 많이들 아이들끼리 이렇게 나눠 먹는다고 해요. 감 잡으라고. 감 잡아라 그러면 단감. 감자를 주고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야? 감 잡아라. 감자?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해. 좋아하잖아. 재밌는 거. 재밌었어요, 진짜. 그렇지. 학력고사 세대끼리 통하는 게 많아요. 네. 감자 봐라. 괜찮은데? 왜 웃어요? 재밌는데. 아, 좋아서. 그러니까, 네. 엿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엿 붙이는 거가 대표적인 속설이죠. 정말 학교 앞에 가면 그 진짜 엿 많이 붙어 있었었는데. 대입 수능 시험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요즘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근거 없는 미신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합격을 염원하는 애틋한 마음이 담겨 어머님들, 있던 이런 입시 추운데. 풍속들은 터무니없는 소문에 근거한 그래, 저걸 꼭 약삭 빠른 붙이고 상황에 점점 떨어지면 안 잠재우고 동동 있습니다. 붙였어. 인류대라고 하는 그런 대학에 한 번에 붙은 그런 아들을 낳은 아줌마의 고쟁이나 뭐 그런 속옷을 등용문이라 불리는 대학 정문을 쉽게 통과하는 속옷. 애군을 물리친다는 도깨비 팬티 등이 야광이다. 저 지금 뉴스 나왔을 때가 저 때예요. 네, 저희 때예요. 저희 학교 갈 때, 97학번. 뭐야? 팬티에 거울이 붙어 있어. 잘 보라고. 잘 보라고. 심지어 수학 같은 맞아요. 저희 때 진짜 S 저거. 수능 300점을 아, 의미한다며 그래요? 맞아요. 남의 S대 가라고. 자막을 몰래 떼내가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나타야. S가 없어서 오나타. 저희 때는 그게 대유행이었고 대유행. 실제로 이게 90년대 굉장히 이제 인기 드라마에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선물을 했나 그래요. 그러면서 난리 또 이게 났어요. 훔쳐서 남의 차에 있던 걸 떼가지고. 네. 다 해봤구나, 여기.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 아유, S대, 아유.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 진짜로 그 자동차에 있는 마크 같은 거 떼면은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건 신고당해요. 구속입니다, 구속. 네. 큰일 납니다. 예. 아, 이게 그러고 보니 그 수능 선물도 상당히 다양해졌는데 요즘엔 또 인기 선물이 귀마개나 뭐 이어폰이라 그러는데 자, 뭐 때문에 귀마개나 이어폰이 인기 선물이 됐는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그래, 저 노래야.
수험생들이 절대 듣지 말아야 할 금지곡이래. 디기디기디기디기디기 하루 종일 생각나거든요. 수업에 이 노래가 맴돌기 때문에 이 노래를 듣지 말아라. 금지곡이 된 거예요. 아, 진짜. 여러 개 있어요. 아, 진진자가 저것도 맞아, 태진아 씨. 진진자, 하루 종일 생각나거든. 이 부분 때문에 저런 표정 나오지. 집중해야 되는데 계속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 아, 라송, 비의 라송. 아, 또 있었는데. 저 리스가 있어요. 와. 저 노래도 WS501. 띠리따따, 따라따따. 계속 생각나, 저게. Your name. 곡을 골라서 저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라디오 PD는 오히려 앞서가 저 노래를 미리 일주 전부터 들려주는 거예요. 더 이상 듣지 말라고, 절대. 익숙해지라고. 아무튼 이 수능 금지곡이라는 좀 전에 보셨던 그런 금지곡들이 생긴 그런 금지곡이라는 말이 생긴 후부터는 가게들도 이 노래를 피해서 음악을 틀었다 그래요. 맞아요. 네. 수험생들을 배려하는 문화는 그렇죠. 이게 정말 예전부터 참 당연하고 큰 미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날 정말 늦으신 분들을 위해서 경찰분들이 굉장히 고생도 많이 경찰 하시고 많았고. 또 심지어 그런 분도 있어요. 배달 가다가 태워주신 분들. 맞아요. 배달비 막 네. 준다고. 네. 기꺼이 다들 해주시니까 이 수험생 교통을 위해서 도와준다라는 그런 표지판까지 붙어 있대요. 어쨌든 이제 듣기 평가할 때도요. 이제 항공기도 이제 피해서 듣기 평가할 때는 가고요. 그리고 뭐 헬리콥터 같은 것도 금지가 돼 있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앞서 이제 이런 수험생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사실 무한리필 샐러드 같은 경우도 평소보다는 조금 저희가 재미없게 하잖아요. 네? 네? 무슨 소리예요? 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수능 날만큼은 우리가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죽으리면 다 해서. 어머. 아니, 무슨 소리야? 그렇구나. 정말 다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자, 아무튼 이렇게 그 수험생들을 위한 따뜻한 배려와 정책들이 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고요. 수험생이라 그러면 뭔지 나부터 나서서 좀 도와줘야 될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들만 갖고 있는 약간 독특한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